네, 여러분 방금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16강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화끈한 승부였습니다. 2대0까지 끌려가다가 마지막에는 4대2로 경기를 뒤엎었는데요. 그리스의 챔피언 올림피아코스도 적어도 전반전에 한정돼서는 굉장히 멋진 경기를 펼쳤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날 경기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무리뉴가 준비해온 전술, 베스트 라인업을 얘기를 할 때 비대칭 포백 얘기가 조금 빠지기가 힘들 것 같아요. 특히나 공격 빌드업이 시작될 때는 비대칭 포백 전술을 전격적으로 들고 나왔는데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오리어를 우측 측면 윙포드 자리까지 굉장히 전진 배치를 시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로즈 알드베이럴트 산체스를 후방에 3백 형태로 남겨두고 오른쪽 측면은 오리에를 굉장히 위쪽으로 반대쪽 왼쪽 측면은 손흥민 선수에게 맡기는 이 비대칭 포백 전술 좀 어떻게 봤나요? 일단은 전술적으로 나쁜 전술은 아니지. 하지만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가 항상 나와. 어떤 대가죠? 수비적인 공간을 많이 주게 된다라든지, 우리가 공격을 할 때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수비적으로 역습을 맞을 때 3백이 남았을 때에 대한 대처 능력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미드필더를 놔뒀어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드필드 선수의 시스코 선수가 전반전에 빠졌는데 오히려 후반전에 시스코 선수가 들어오면서 그 중심축이 돼서 경기력이 더 좋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상대한테 공간을 많이 주는 3백 형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리에 선수가 공격적인 성향을 너무 많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습 상황에 대한 대비가 되게 필요한 전술인데 어떻게 보면 전반전에 그로 인해서 그 2실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맞았다고 생각이 돼요. 형컴의 말을 들어보고 나니까 이 비대칭 포백 전술이라는 것은 상대에게 역습을 맞았을 때 공간을 좀 많이 내줄 위험이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포백 또는 비대칭의 3백을 앞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을 했는데 두 골을 실점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측면들을 정확하게 좀 본 것 같아요. 수비도 너무 열벗고 상대 공격 숫자에 대비해 수비 숫자라든지 간격이라든지 형태가 굉장히 일그러진 형태가 많았고 더군다나 윙크스와 다이어가 포백 또는 뒤에 남겨진 변형 3백을 거의 보호를 해주지 못했다. 이런 점을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앞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하나가 3백과 포백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 필요했던 거지.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서 일찌감치 다이어 선수를 교체를 한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봐. 앞으로 무리뉴 감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비 포지션 중에 하나죠. 그 피치 포지션 중에 하나죠.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 현재까지는 다이어와 윙크스에게 2경기 연속으로 선발 기회를 줬는데 앞으로는 조금 지각 변동이 있지 않을까. 특히나 겨울 이적 시장에서 무리뉴 감독이 어떤 선수를 영입하는지가 조금 더 꿀잼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새로운 감독이 부임돼갖고 공격적인 전술은 쉽게 바꿀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사이드 플레이라든지 중앙적인 플레이, 어떤 플레이를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바꿀 수 있지만 수비적인 팀에 대한 수비 조직력을 맞추는 거는 이렇게 단시간에 무언가를 바꾼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야. 그래서 2경기만에 지금 4실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무리뉴 감독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 하지만 오늘 무리뉴 감독의 경기 중 전술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긍정적인 점. 자신의 전술 실패를 빠르게 인정하고 2대0 끌려가는 상황을 빠르게 격파를 할 수 있는 교체 카드 28분에 다이어를 빼고 에릭센을 넣었는데 포체티노 감독과 이게 대비됐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게 극명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 포체티노는 자신의 선발 11명이나 전술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믿음의 축구로 쭉 밀고 가면서 키 플레이어들은 무조건 풀타임을 뛰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28분 만에 다이어를 빼고 바로 엑센을 투입을 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봤는지. 그치.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근데 2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빠른 선택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야. 근데 그 상황이 됐다라면 포체티노도 이런 선택을 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2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큰 선물을 받았지. 그 큰 선물로 역전의 대성하기 시작이 됐어. 어떻게 보면은 무리뉴의 전반전의 전술적인 거는 나는 실패라고 봐. 그리고 그 골은 선물로서 받은 거지. 전술적으로 받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걸로 인해서 발판이 돼서 후반전에 좋은 경기력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전반전에는 나는 실패했다라고 봐. 그 선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추격골 2대0에서 2대1로 따라가는 상황인데요. 오른쪽에서 오리에가 크로스를 올렸는데 사실 아무 상황도 아니었잖아.
아무 상황도 아니었었는데 그 오른발잡이 수비수의 왼발 클리어링이 그렇게나 좀 안타까울 수가 있는지. 그 선물 받은 상황이 뭐 음. 알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민구가 말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다라고 하지만 오리에 선수의 그 여지없이 빠른 크로스, 일단 집어넣으면은 상대 수비가 실수할 수도 있고 굴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잖아. 그거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알리 선수가 또 그 위치에 가 있었던 거야. 오리에가 공을 잡으면 항상 크로스가 올라올 거라는 거를 염두를 해뒀던 거지. 알리 선수가. 그렇지. 선수들의 성향까지 파악을 하면서 공격수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오리에 같은 성향을 가진 선수들이 사이드에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야. 자, 오리에 선수는 오늘 또 골까지 기록을 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저희가 2대1 상황에서 2대2로 만드는 동점골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골은 지분 한 20% 정도는 볼보이에게 줘야 되는 게 아니지. 나는 그 볼보이에 대한 뭐 공을 빨리 줬다라고 다만 이렇게 평가를 하면 안 돼. 오. 축구적으로 평가를 해줘야지. 볼보이에 대한 축구적인 평가? 볼보이에 대한 축구적인 평가도 어. 자, 메시라는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들이 다 뭐가 굉장히 좋다라 그래. 타이밍이 좋다 그러지. 상황 인지능. 상황 인지능.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야. 아. 내가 공이 빠르게 들어갔을 때 빠르게 사이드로 연결이 되고 이런 상황 인지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다. 축구적으로 지식이 있는 친구네. 내가 볼 때는 그 선수가 앞으로 축구 선수로서 대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타이밍과 그 모든 것이 절묘했다. 야. 그리고 분명히 공을 전달하면서 빠르게 전달하면서 몸을 뛰고 있어! 라고 하고 공을 줄 수도 있었다. 커뮤니케이션까지 해줬다. 왜냐면은 그 오리에 선수가 드로잉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리에 선수가 공을 받자마자 모우라 선수가 뛰는 걸 보지도 않았는데 확 던진단 말이야. 말해줬네. 볼보이에 뭔가 복화술이 있었다. 야, 이 볼보이가 대단한 거야. 무리뉴 감독이 하이파이브를 해준 이유가 있었네. 심지어 공을 주는 것도 있잖아. 잡고 바로 던질 수 있는 위치로 살포시 잘 올려. 그것도 패스에 대한 질. 이거는 또 패스라고 봐야 되거든. 이 패스에 대한 질이 이 사람이 정확하게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그 가슴 높이에 정확하게 공을 줬다라는 거. 그렇지. 이거를 만약에 내가 땅볼로 굴려줬어. 안 되지. 땅볼을 굴려주면 땅에서 집어가지고 던지는 것까지 하면 타이밍이 깨지는 거야. 그렇지. 야, 이 모든 것을 다 계산했다. 라고 봤을 때 그 골보이는, 거의 뭐 한 메시급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토트넘은 지금 그 볼보이랑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걸 나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어. 팀에 대한 헌신 부분에서 무리뉴 감독이 들어오고 나서 눈에 띄는 선수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 알리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 해리 케인도 전방에서 태클이라든지 어깨빵이라든지 몸싸움을 물론 뭐 수비 도와주는 플레이를 예전에도 했었지만 무리뉴 감독 이후에 눈에 띄게 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모우라 선수도 이런 부분에서는 엄청난 좀 동기부여를 받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 무리뉴 감독 자체가 성향이 강한 감독이잖아. 자, 둘 중에 하나야. 무리뉴가 어떤 거를 선택했을까? 선수에 대한 스타일에 따라서 결정을 하기 시작해. 자, 알리 같은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 잘한다 해줘야 되는 선수야. 붙어다 줘야 되는 선수. 되게 잘한다 하면서 알리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경기장에서. 너 그전만한 능력이 되는 선수야. 이런 식으로 북돋아 줬을 거고 또 어떤 선수한테는 반면에 좀 강하게 너는 수비 능력이 부족해. 너가 그것만 했으면 경기를 떴을 텐데 네가 그래서 못 뛴가? 그게 누구였을까? 모우란 거야. 너는 그 부분만 좀만 더 해줬으면은 너는 바로 딱 주전이었어. 그 부분 신경 써봐 하면서 주전에 딱 넣어줘. 수비적인 모습을 바로, 헌신적인 모습을 바로 보여주는 거야. 이런 감독이 선수의 그런 성향까지도 파악을 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율을 하는 거지. 이런 부분은 또 굉장히 새롭네요. 포체티노와 무리뉴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 후반 빌드업도 있겠지만 무리뉴는 후반 빌드업 따위 뭐 전혀 거들 때 보지 않지. 철저한 실리주의. 롱킥을 해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그치. 세계 유행에 내가 굳이 트렌드에 민감하게 안 받아도 된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그것 말고 조금 드러났던 부분이 손흥민 선수의 어떤 활용법에 관해서 예전에 포체티노가 있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자유롭게 좌측과 우측을 많이 오갔는데 무리뉴 체제 안에서는 조금 덜 유동적인 왼쪽 측면에 좀 고정적으로 박혀서 아래 위로만 좀 뛰어다든지 조금 그런 식으로 역할이 살짝 바뀌어가는 것 같아. 그 이유는 단 하나야. 아무래도 수비적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선수에 대한 체인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지. 손흥민 선수는 항상 오른쪽 사이드백이 나오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항상 마크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은
뭔가 틀어지게 되겠지. 이런 수비적인 전술을 좋아하는 감독들에 대한 성향이야. 이게 바뀌는 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 거기다가 포지션 체인지. 부임 초기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로 얘기하면 손흥민 선수한테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야. 한 곳에 묶인다라는 얘기는 상대 수비가 막기 쉬워지는다라는 얘기랑 똑같거든. 때로는 미드필드 지역까지 내려와서 때로는 오른쪽, 왼쪽, 좌우 그리고 원톱 진영까지 손흥민 선수가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한테는 훨씬 더 유리하지. 손흥민 선수는 공이 잡으면 일단은 본인 멘트 있고 뒤에 이제 백업까지 거의 2명의 선수가 손흥민을 항상 경계하고 마크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그게 빠르게 전달이 됐을 때 반대 상황에서 좋은 장면이 나오잖아. 손흥민 선수는 좀 그거를 더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 본인한테 공이 왔을 때 빠른 좀 크로스라든지 빠른 처리를 통해서 반대편을 빠르게 전환이 될 수 있게. 어떻게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그런 집중 견제를 당할 때 해야 되는 역할이기도 해. 언제까지 손흥민 선수가 계속 그런 본인이 좋았던 상황, 좋았던 경기력 그거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어, 선수가. 이런 부분도 팀에 충분히 도움이 되는 역할이다. 라고. 근데 오늘 전반전에 조금 그런 걸 약간 억지로 벗어나려는 듯한 본인의 능력으로 드리블 능력으로 뭔가 벗어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 그래서 좀 더 좋은 좀 평타적인 경기력 항상 상위 클래스의 경기력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이 플랜 저 플랜 해서 자기가 가져가고 있는 플랜을 한 2-3개 정도는 이거까지 완벽해지면 이제 신계 입성해야겠는데 손흥민 선수 여기에서 또 더 발전 형컴이 지적한 부분을 더 발전시켜가지고 아니 지적이라니 흥민님한테 아니 나 따위가 어떻게 흥민님한테 지적이라고 표현을 해. 조언이라고 하자. 미쳐난 조언이라고도 하기 그렇고 그냥 쓸데없는 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오리의 기가 막힌 발리 슈팅을 할 때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 그걸 깎아찼다고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근데 또 축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깎아찼다는 표현이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그 슈팅이 좀 어떻게 깎는 건지 이걸 뭘 깎는다는 건지 그냥 뭐 발등되면 나가는 게 슈팅인데 왜 깎았다고 한 건지 그걸 좀 기술적으로 설명을 해줘. 깎아찼지만 왜 깎아찼는지. 자, 골대가 정면에 있을 때 공이 크로스가 왔을 때 이 각도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공을 깎아차지 않으면은 이 방향으로 공이 나갈 수가 없어. 어떻게 했지? 크로스 온 대로 공이 다시 갈 거야. 발등에 너무 정타로 얹히면 안 깎아찼다고 하면 왜? 내 몸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약간 닫혀 있는 상태였단 말이야. 닫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찰 때는 무조건 공이 이렇게 깎여야 돼. 그리고 물론 그 슈팅의 각도상 깎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축구에 있어서 원리적으로 공을 똑바로 보내는 내가 공을 인스텝으로 공을 찼을 때 내가 공을 똑바로 보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차야 될까? 내가 공을 똑바로 이렇게 차야 될까? 아니야. 그렇게 우리 몸의 신체상 그렇게 찰 수가 없어. 왜? 다리는 내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내 몸에 붙어있는 다리는 공을 차고 항상 이게 내 몸한테 돌게 돼 있지. 그렇지. 발은 항상 내 몸에 붙어있는데 돌게 돼 있어. 이렇게 만약에 찬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내 다리와 몸이 분리된 거야. 그래서 내 몸에 붙어있는 다리가 원형으로 돌아갈 때쯤에 공은 임팩트되는 순간에 내 다리는 일로 진행이 되고 공은 정면으로 진행이 되잖아. 그러면 항상 공은 이렇게 깎여 맞게끔 돼 있어. 그래야지만 깎는 거구나. 근데 그게 인스텝으로 깎았을 때. 근데 아웃프론트도 깎이겠지? 아웃프론트 깎일 때는 아웃프론트에 맞을 때는 공이 어디로 가겠어? 오히려 이쪽으로 가겠지. 인스텝으로 깎을 때는 공이 정면으로 그리고 공을 깎지 않을 때는 어디로 가겠어? 공이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진행이 되겠지. 다리가 이쪽으로 도니까. 공을 모든 킥을 할 때는 정면으로 공을 똑바로 보낸다라고 했을 때는 다 공이 깎이게 돼 있어. 그래서 항상 나는 공을 똑바로 보내고 싶은데 공이 항상 왼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 왼쪽으로 이렇게 말린다 그러지. 뭐 인사이드 내가 그래. 인프런트 쪽으로 말린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공을 못 깎는 거야. 내가 못 깎네. 맨날 깎아 돌려버려야지. 그거는 뿅! 자, 여전히 눈에 띄는 에릭센의 동기부여 문제. 통계는 안 남지만은 축구를 함에 있어서 무조건 해줘야 되는 움직임인데 에릭센이 이런 동작을 안 해줄 때가 너무 많아. 빌드업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장면들이 보이더라고. 일단 뭐 기사는 났더라고. 무리뉴 감독도 설득을 하려 했지만 에릭센이 재계약을 거부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는데. 뭐 재계약을 거부할 수는 있겠지만 야, 그 얼마나 많은 관중이 와 있는데 그 관중을 위해서 본인이랑 토트넘하고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본인하고 팬하고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지.
그 팬들이 와 있는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바로 뭐 뚝시 뭐 그냥 바로 맞아야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런 점들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토트넘이 또 자력으로 무리뉴 감독이 자력으로 팀을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올리면서 무리뉴 감독도 자랑할 게 늘었네요. 내가 맡은 팀은 본선에서 조별리그에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 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역시나 그 좋은 흐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무리뉴 감독한테 뭔가 또 토트넘 팬들한테 한마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강팀이라고 볼 수 없는 두 팀과의 경기를 통해서 2승을 거뒀지만 분명히 다 실점들이 이뤄졌고 4실점. 무리뉴 감독이 빨리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고집을 꺾고 팀에 더 맞는 그런 수비 전술이라든지 그걸 입혀주지 않으면은 조만간에 진짜 대패할 수도 있어 한번. 아 진짜로? 조만간에 대패가 나올 수 있는 스쿼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맨유 전까지는 그런 수비적인 전술을 본인이 좀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모두 경기 직접 응원해주시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근 잘 하시고요. 아침밥 든든하게 먹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